이정우가 있을 때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된다. 부산에 온다고 해서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시리즈 우승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무모할 정도로 많이 감행했었는데요.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확실히 강해졌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발을 일단 절뚝거리고 있는데 키움은 오늘 연패를 끊지 못하면서 8연패에 빠졌고요. 다음 주도 일정 빡빡합니다. 키움은요, 올 시즌을 앞두고 사실 윈나우를 조금 외쳤던 구단입니다. 그 예전 행보와는 다르게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굉장히 좀 과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임창민 선수, 이영종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정우가 있을 때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된다. 투타에 확실한 에이스 선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 후반기 시작할 때쯤에 또 크게 다쳤죠. 키움의 순위 그 그래프를 보면요. 이정우 선수가 빠진 시점이랑 안우진 선수가 완전 빠진 시점부터는 바로 최하위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순위가 그렇다는 것은 분명 이 두 선수의 역할이 그만 크다는 거고요. 저는 그 안우진 선수 이탈 시점에서 키움의 현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시즌 드래프트 당시에 정말 상위 라운드에서 지명을 받고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장하지 못한 투수들이 많았고요. 빠지면서 볼넷. 오히려 지금 안쪽 바깥쪽으로 그냥 약간 난사된 느낌이에요. 키움이 선수를 잘 키우는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키움의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결국 결단을 내린 게 최원태 선수의 트레이드였던 것 같아요. 포스트 이정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주영 선수를 영입했고 LG 내부적으로도 이주영 선수를 바라보면서 30, 30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또 향후 10년간 이끌 분필 외야수를 얻은 만큼 키움으로서는 정말 큰 소득을 얻은 것 같고 지금 키움은 안우진 선수가 군에서 돌아오는 그 시기를 다시 좀 이제 팀이 도약하는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젊은 선수들을 늘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가을 야구 무대 혹은 더 높은 대권까지 정상까지도 바라보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롯데자이언츠가 15년 만에 9연승을 달립니다. 그 김성수 선수가 기세라고 했잖아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세인 것 같습니다. 이 롯데 하면은 좀 뜻보면 방망이가 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마운드에서 3점을 줘도 이 방망이로 4점을 뽑아내서 이길 정도였고요. 그리고 롯데란 팀 자체가 굉장히 좀 분위기를 많이 타는 팀이에요. 이게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은 팀이 됐잖아요. 한번 기세를 탁 탈 때 이 딱 특유의 그 젊은 팀의 분위기가 저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로이스터 감독이 있었을 때 노피어 이런 느낌으로 좀 전반적으로 팀에서 올해는 좀 해보자라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주자들 뛰고 타자는 때렸고 그대로 잡아내면서 이렇게 롯데자이언츠가 15년 만에 9연승을 달립니다. 시간의 연승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순위표의 탑에 여전히 롯데가 위치하게 됐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올해도 이제 봄대라는 이 수식어는 진행형이 됐습니다. 이게 선수들한테 진짜 정말 트라우마가 됐어요. 롯데 선수들이 지금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봄대거든요. 결국엔 뎁스예요. 선수층이 너무 약하다. 역시나 부상 혹은 부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대체자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롯데가 선수층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 같고요. 겨울에 야심차게 영입했던 FA도 기대만큼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선수층이 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낸 것 같아요.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땅볼 끊어냅니다.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순위를 지키는 입장으로 거인처럼 우뚝 섰던 봄의 설렘. 이 가을의 끝까지 거인의 진격이 이어지고 오늘보다 분명 밝은 내일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올 시즌 일단 우승 청부사로 불렸던 김태형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이기는 야구를 분명히 김태형 감독은 추구를 할 것이고 김태형 감독은 프로스 5승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부산 야구 팬들은 좀 화끈한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로이스터 시절에 그런 어마어마한 타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태형 감독의 성향도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야구, 공격적인 야구, 화끈한 야구 좋아하는데 이 성향이 지금 롯데 젊은 유망주들에게 좀 잘 스며든다면은 적어도 타석에서의 자세만은 달라진 롯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로하스 타고 끝발! 감독
감독으로서의 첫걸음을 승리로 내딛습니다. 지난 겨울 좀 야구계를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가 이 바로 이승엽 감독이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삼성의 라이온즈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아무 연고도 없는 두산에 온다고 해서 좀 적잖이 놀랐던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설위원으로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랑 들어와서 보고 팀을 이끌어가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려와 기대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승을 달릴 때는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무섭게 달리다가 또 연패일 때는 언제 이 팀이 이렇게 연승을 달렸지 싶을 정도로 좀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극과 극 기복이 좀 심했는데요. 결국 두산에서는 이승엽 감독이 가장 믿었던 카드였던 김재환 선수의 부진이 좀 결정적이었고 부상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승엽 감독이 이제 스몰볼을 좀 추구했는데 그 스몰볼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엽 감독이 마지막에 이제 야유를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본인도 많이 아쉬워했고요. 전체적으로 야구계 시선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눈치였거든요.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의 의문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중심 타자에 있는 뭐 김재환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산에 좀 아쉬운 부분이 투수 유망주들은 많은데 야수 유망주의 성장이 굉장히 좀 더뎌요. 뭐 안재석이라든지 김대한이라든지 정말 큰 길을 걸고 상위 라운드 거의 1차 지명을 했던 선수들이 빨리 좀 잠재력을 터뜨려준다면은 그땐 정말 두산 팬들이 원하는 그런 좀 시원시원하고 뭐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그런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엽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상식에 만나서 진짜 공부 많이 했대요. 공부가 많이 되고 진짜 이번 경험을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9위 팀을 5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감독의 역량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평점을 매기자면 한 B- 정도로 매기고 싶습니다. 저 역시 뭐 아쉬운 건 아무래도 이제 첫 해다 보니까 뭐 미숙한 점도 많았고 조금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미숙했던 점 또 부족했던 점을 올 겨울 동안 잘 메워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11호 출발해서 2위까지 KBO 리그 역대 최고의 역주행을 완성한 KT 위즈가 가을 무대 플레이오프에 직행합니다. 사실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변수를 봤다면 이강철 감독이라고 봤거든요. WBC 대표팀을 이끌고 나가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고 본인이 상당히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그 멘붕이 이제 정규 시즌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KT가 초반에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주축 타자들에 대한 좀 부상이 많이 이어졌었는데 초반에 거의 한 50% 정도가 KT는 부상 선수였어요, 전부 다. 처음에 좀 질 때는 괜찮아 우리 어차피 올라가 초반부터 원래 좀 잘 안 돼라고 했다가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올해는 진짜 안 될지도 몰라 올해는 진짜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좀 부상이 치명타였는데 이걸 잘 극복해내면서 오히려 좀 KT만의 색깔이 됐는데요. 그 기존 선수들이 하나둘 돌아올 시점엔 이 백업 선수들이 같이 성장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선수층이 굉장히 좀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용현 선수, 손동현 선수, 이상동 선수부터 김지현 선수까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확실하게 또 궤도에 딱 오르니까 KT는 이제 본격적인 진출을 하게 됐고 이 쿠에바스 선수 교체가 아마 가장 결정적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시즌 중간에 돌아올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 시리즈 우승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강이 아니라 한국 시리즈가 맞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본 KT는 분명히 저력이 있고 지금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난 충분히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즌 중반 선수들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돌아오면서 2위까지 올라오는 여기에 고영표 선수 역할이 좀 많이 큰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고영표 선수는 확실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는 선수로 뭐 고컬스란 별명이 있듯이 그 안정감이 좀 리그에서는 최고라고 불릴 정도로 좋았는데요. 팀명처럼 마법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정규리그 2위까지 오르게 되는 영경혁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KT가 4경기, 5경기까지 낮춰왔을 때 진짜 속된 표현으로 좀 쫄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KT의 기세가 그만큼 대단했고요.
올 시즌 진짜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팀이 바로 KT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이라는 이 세 글자 29년이 걸렸습니다. 자, 결국은 우승할 운명, 챔피언이 될 운명.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한 트윈스 팬들의 우승입니다. 아무래도 LG는 올 시즌 많은 부담감 속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승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된다. 이 우승이라는 두 글자를 완벽하게 쓰고 시작한 팀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올해는 정말 그라운드에서 잘 표출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좀 부침을 겪기도 했어요. 이 WBC에 갔다 온 선수들의 어떤 그 컨디션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LG가 자랑하는 이 불펜진이 흔들렸습니다. 과감하게 여러 명의 투수들, 진짜 신인 박명구 선수까지 땡겨서 쓰면서 이 선수들을 계속 급박한 상황에서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 제2의 필승조를 만들기 위한 이제 보관이었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크게 성장을 해주면서 나중에 정우영, 그다음에 고우석 선수가 다시 제 궤도를 찾았을 때 이 숫자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불펜진이 만들어졌고요. 영 감독이 올해 그 LG 뛰는 야구가 5월 달쯤에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받고 무모할 정도로 많이 감행했었는데요. 하지만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염경엽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외부의 어떤 시선에 많이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은 대실패예요. 도루 성공률이 61%인가 60% 초반대였거든요. 이거는 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플레이죠. 하지만 염경엽 감독이 의도했던 바가 그대로 적중을 했는데 아무래도 LG는 뛰는 팀이라는 어떤 수식어가 생기다 보니까 상대 배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제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해서 뻔뻔해졌어요, 선수들이. 도루 실패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더 가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야구 전반적인 거와 연계가 될 수 있겠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패에 대한 뻔뻔함이 생기면서 그 다음 플레이를 또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강해졌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규 시즌 우승했고 그리고 저희한테 또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LG 트윈스 하면 통합 우승 가자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우승!